논문 작성법 두 번째 강의는 수집해야 할 자료의 선택과 정리입니다. 논문의 구상부터 논문을 집필하는 데까지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자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는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부터 시작해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에 의거해서 사실상 우리는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에 태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논문을 하나의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구상한 주제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독창적인 주제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할 경우 자기가 구상한 내용, 예를 들면 가주제의 어떤 단계에서 보면 자신이 구상한 내용이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주제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행 연구를 위한 자료 탐색이 바로 그러한 경우일 겁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하나의 블루오션 전략으로만 생각하면 선행 연구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 탐색이 그저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따져보는 데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개 실제로 논문을 써보면 논문은 레드오션에 훨씬 가깝습니다. 실상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와 같은 생각을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아주 옛날에도 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 연구를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할 때에도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때로는 새로운 어떤 방향 전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즉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먼저 했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자세에서 자료를 조사했더니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주제와 유사하거나 또는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한 주제야말로 매우 독창적인 생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블루오션 전략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면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문이 그저 블루오션이라면 이러한 나와 같은 내가 구상했던 어떤 주제와 같은 주제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의 어떤 논문 주제는 이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드오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러한 관련 자료가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을 정말 내가 내 논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전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료들, 나의 주제와 내가 또한 구상한 주제들과 유사한 주제들이 세부적으로 볼 때 어떠한 점에서 나와 유사하고 어떠한 점에서 나와 다른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레드 오션 속에서 내 주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주제의 어떤 구상부터 주제의 확정에 이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자료의 탐색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1강에서도 확인했듯이 가주제로부터 확정뿐만 아니라 확정 단계 이후에 논문을 쓰는 어떤 그 과정 내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고 뽑아내고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자료와 오프라인 자료를 다 이야기하는 것들도 좋겠는데요. 요새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온라인 자료이기 때문에 온라인 자료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많이 예를 들면 논문의 어떤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최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인터넷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검색 엔진들을 많이 활용하죠. 구글이 대표적일 텐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관련 내용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서칭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주제를 잡는데 큰 도움을 많이 얻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논문은
다른 보고서와 달리 매우 그 학문적인 또는 학술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권위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학술 논문들, 학술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검색 엔진보다는 이 데이터베이스,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으로 접촉해도 좋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도서관 사이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 검색창에 주제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치고 검색을 하게 되면 학술적인 어떤 논문들, 관련 주제와 연관된 학술적인 논문들이 이렇게 서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그 검색을 하면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자료의 내용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이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도서관의 주제 사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상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대학이 실제로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제 사서는 뭐 우리 학교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도서관 이 사이트에서 이 주제 사설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계열, 전공과 관련된 각각의 전문 주제 사서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얻고 싶은데 그냥 뭐 표제어라든가 몇몇 개념어로 갖고는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좀 더 전문적인 자료를 좀 더 쉽게 얻고자 하신다면 이분들에게 그 학술 질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께서 이 주제 사서 선생님들께서 주제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미리 서칭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서칭을 하면 어떠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정보를 토대로 해서 각종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관련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오프라인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 사설을 활용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풍족한 그 거름이 잘 뿌려진 밭에서 여러분들이 그 작물을 심는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주제를 다루는 어떤 토대들을 마련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자료를 그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자료를 활용하는 대로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많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정리되거나 분류되거나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사실상 전혀 쓸모가 없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자료라는 것은 그냥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것, 쓸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한테 자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몇 가지 좀 분류를 좀 먼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1차 자료와 2차 자료입니다. 이렇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는 까닭은 수집한 자료의 성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알맞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를 들면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1차 자료를 볼 수 있는 건 원전이 되겠고요. 2차 자료를 볼 수 있는 건 논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대화편. 플라톤이 직접 썼겠죠. 내가 연구하는 주제가 플라톤이라고 한다면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저에게는 원전이 되겠지요. 2차 자료는 플라톤의 대화편과 관련되어서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들, 그 논문이 되겠죠. 바로 그것이 2차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1차 자료가 이 직접 수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 한 설문이라든가 직접 한 연구 또는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이 1차 자료가 되겠고요. 유사한 그 실험과 설문의 결과이지만 내가 아니라 타인이 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 즉 문헌이 되겠죠. 이렇게 문헌 조사라는 것이 2차 자료가 되겠습니다. 논문의 특성에 따라서 이 원전이나 직접적인 자료가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1차 자료 중심으로 논문 그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이고요.
또는 뭐 해석이라든가 어떤 뭐 분석의 방향들이 좀 집중되는 논문을 쓴다라고 얘기한다면 1차 자료뿐만 아니라 2차 자료에도 매우 이 중점을 좀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대한 구분은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어떤 분석, 자료에 대한 어떤 분류와 더불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내고 선별해내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위한 방법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표제어 중심으로 내가 수집한 자료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한다면, 예를 들면 뭐 DBase에서 제공하는 뭐 이런 엑셀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고, 개인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자료를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좀 이 컴퓨터의 폴더를 좀 이용하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논문을 쓰면서 만들어 봤던 폴더 형식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분석하려고 했던 주제가 바로 이러한 주제였는데요. 이 주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소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제 논문의 장과 절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고려해서 이러한 각각의 이 폴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폴더들, 세부 폴더들의 어떤 내용들이겠죠. 이게 소주제들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서칭을 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여기다 하나하나씩 다 이제 집어넣고 분류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각각의 주제 하나하나를 접근하고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어떠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장과 절 전체의 어떤 윤곽 목차에 맞춰서 연구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을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를 해도 실제로 이제 이게 만약에 논문 형태로만 있게 되면 이 추후에 처음에 논문을 서칭해서 내가 받아들였을 때는 되게 확실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논문의 내용이 뭐였지라고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게 되겠죠. 이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료와 출전을 기록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또는 또 디베이스에 관련된 디베이스를 통해서 온라인 어떤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온라인 디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 서지 정보를 내보내는 기능들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들을 관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메일로 나한테 보낼 수 있는데요. 제목하고 내가 뭐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겠죠. 인터넷 웹상에서 읽을 수 있겠죠. 읽고 나서 간략한 이 관련 내용에 대한 메모를 적어서 내 메일로 보내면 출전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메일의 내용들 또는 자료의 내용들이 저한테 전송이 되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내가 보관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내가 필요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논문들을 아주 목적적으로 막바로 접근해서 자료로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이러한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되면 추후에 참고 문헌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할 때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온라인 자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오프라인 자료입니다. 이 오프라인 자료들은 뭐 대개 전통적으로 이 연구 노트라든가 이제 카드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요새 보니까 통상 이 연구 노트나 카드 자체들도 다 디지털 환경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이 기존 오프라인 자료들도 디지털 문서로 전환하거나 그렇게 해서 온라인 자료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매우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그저 그 자료로만 여러분들 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에만 한정해서 자료가 활용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서칭의 단계에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하려는 주제는 아니지만 또 다른 논문, 또 다른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자료가 우연치 않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그냥 휙 보는 것들이 아니라 자료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래서 자료 출전을 항상 기록해두는, 내용과 더불어 기록해두는 이런 습관들을 길러내는 것이 지속적인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필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